봐요. 그냥 들어보세요. 단 한순간 그 빌어먹을 일초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내 이름은 민준입니다. 35살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비극이란 그저 돈이 없는 것, 빵 한 조각을 위해 피땀 흘리는 것, 혹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떼먹은 사기꾼 도역의 뒤를 쫓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갇힌 지금에서야 나는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극이란 죽은 흙의 냄새가 폐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공기를 마신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천 년 동안 땅 밑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저주받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공기는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모기조차 날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나무들이 서로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무겁고 불쾌한 시골의 밤 중 하나였죠. 농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도로변에 있는 도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연기를 내뿜는 그 고물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의 차 앞으로 거칠게 끼어들었고 그는 비포장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입가에 달고 다니던 그 거만한 표정과 더러운 비웃음을 띠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 돈을 훔치고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소리쳤습니다. 도혁아, 3천만 원은 나 같은 놈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넌 3달 동안이나 오늘 준다, 내일 준다 하며 나를 기만했어. 내 처자식은 고생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내 돈으로 즐기며 나를 비웃고 있는 거냐? 그는 그저 몸을 돌려 내 눈을 뻔뻔하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길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 조각을 보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더 짙어졌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말이 너무 많아. 난 너 상대할 시간 없어. 내 돈은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나 받아.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위에 끓는 물을 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지난 3달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통, 할부금과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 모든 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 나는 그저 그의 입가에 걸린 그 저주받은 비웃음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혁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도로변 자갈에 발이 미끄러졌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는 날카롭고 톱니 모양의 철제날이 달린 무거운 석재 절단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 세상에,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발뒤꿈치로 젖은 호두를 지디길 때에 나는 것 같은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도혁은 비명조차 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저 휘둥그레졌고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몸에 짧은 경련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끝났습니다. 갑자기 실이 끊긴 인형처럼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피가 자갈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혁아, 일어나봐. 임마.
장난치지 말고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검은 하늘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의 피가 회색 땅 위로 흐르고 목마른 땅이 내 오랜 친구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전율이 나를 덮쳤습니다. 마을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한 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주받은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고 마치 나를 비웃기 위해 경주를 하는 듯했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한 짓이 들통난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누가 믿어줄까요? 나는 그의 시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민첩했던 30살 남자가 죽은 후에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가 그 순간 납으로 변해 그의 몸에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내 트럭 뒤 칸에 던져 넣고 피 묻은 낡은 자루를 덮었습니다.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이가 맞부딪혔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고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나 민주는 마을의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그 오래된 공동묘지 말고는 다른 곳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엉켜 있어서 달빛조차 땅에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묘지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m를 갈 때마다 누군가 뒷좌석에 앉아 내 숨을 뺏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한 쌍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정적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 귓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북소리 같았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구석진 곳, 마른 가지가 노파의 손처럼 보이는 수양버들 아래에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석은 검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소매로 먼지를 닦아내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평안을 깨뜨리려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최 선생님, 1980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고결한 분이셨군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독에 익숙해지셨을 테니 이 불쌍한 도역을 곁에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삽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흙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땅 위에 납층이 깔린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삽질할 때마다 땅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그건 그냥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야. 삽이 버드나무 뿌리에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야. 마침내 최 선생님의 묘판석에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들여 무덤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흙냄새와 박하향이 섞인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트럭 뒤에서 도역을 끌어왔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유골, 바로 옆에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그의 왼손 손가락이 무덤 가장자리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곳에 남겨지지 않기를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마치 악마가 쫓아오는 것처럼 서둘러 흙을 덮었습니다. 비석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근처의 덤불과 마른 잎으로 흔적이 남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아무도 몰라. 내 비밀은 묻혔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에서 묘지 흙냄새가 났습니다. 폐벽에 달라붙은 듯한 진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냄새입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그 첫날 밤, 나는 새벽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금이 간 비석과 최 선생님의 이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 심지어 문경첩의 삐걱거림조차 경찰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누군가 찾아와 나를 붙잡을 거라는 생각, 혹은 멀리서 땅을 파는 나를 누군가 봤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약한 가을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을 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끝났어. 차가운 흙이 모든 걸 덮어주고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줄 거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어떤 일들, 어떤 죄악들은 너무 무거워서 두꺼운 흙층조차 그것들을 가둘 수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정한 지옥이 내 문을 두드린 것은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채 죄책감의 압박으로 타들어가는 머리를 안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던 찰나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은 벽이 좁혀오는 것처럼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공기는 끈적하고 습해져서 숨을 쉴 때마다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잠과 깨어남 사이의 그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흙덩이 같은 것이 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곤충이거나 천장에서 섰고 조각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뺨을 닦았지만 내 손은 젖어 있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악취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냄새, 죽은 흙과 뒤섞인 부패한 살점이 내뿜는 냄새였습니다. 불을 켜고 나는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 머리 바로 위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평범한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2층에 앉아 내 침대 위로 어둡고 습한 묘지 흙을 한 줌씩 악의적으로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어제까지 순백색이었던 벽을 공포 속에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석고 벽은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었고 그 깊은 균열 사이로 검고 끈적이는 액체, 탈이나 응고된 피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다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환각이야. 그날 밤의 공포가 남긴 후유증일 뿐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영혼을 찢어발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긁는 듯한 지속적인 소리, 마치 누군가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오래된 목재 판자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침대 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밑을 내려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살점 하나 없는 그저 뼈대만 남고 마르고 질긴 가죽 같은 피부가 붙어있는 손 하나가 기어나와 내맨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차가움이란 마치 순수한 얼음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방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떨면서 내 다리를 보았을 때 발목이 완전히 검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5개의 해골 손가락 자국이 깊고 푸른 화상처럼 내 피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벽 뒤에서 나는 것도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직접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비정한 놈아, 왜 나를 이 괴물과 함께 묻었어? 민준아, 나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자는 누구야? 민준아, 여기가 너무 숨이 막혀. 그들이 나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 난 죽을 수도 없어. 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역은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의 고통 어린 비명은 내 목구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는 어두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수척하며 해골 같았고 흙 냄새가 나는 낡고 찢어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무덤의 원래 주인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2개의 깊고 검은 구멍이 있었고 그것은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방식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큰 바위들이 서로 갈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40년 평온을 훔쳐갔다. 너는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한 남자를 나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내가 나의 평온을 앗아갔으니 내가 내 집에 머물러 오겠다.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나는 거실에 앉아 나뭇잎처럼 떨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싶어 집안의 모든 불을 켰지만 내 눈가에는 최 선생님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어른거렸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입안이 모래와 흙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입을 헹구러 싱크대로 갔지만 수도꼭지를 틀자 맑은 물 대신 하얀 작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와 내 손 위를 기어다니며 피부 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셋째 날, 나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은 피처럼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까 싶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내 치아 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잇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손바닥에 뱉었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치아였습니다. 썩고 검고 긴 치아였는데 결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자신의 신체 부위, 그 저주받은 존재를 조금씩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려 셔츠를 올렸을 때 내 가슴과 배에 피 묻은 선으로 이상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이 있기에 이곳은 너무 좁다. 나는 그 집에서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도역의 비명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마치 그의 연옥이 내 집벽에 직접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나를 쉽게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순수한 미침 속에서 죽음을 간절히 바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 긴 그림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존재하지 않는 숨결의 차가움이 내 피부에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고 해골 같은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리고 쇄골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끝나지 않는 악몽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내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도둑질한 무덤에서 그 저주받은 시체를 파내야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제 룸메이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고독한 평온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방금 시작된 어둠과 거센 빛 속에서 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묘지에 가야 했습니다. 손톱으로 땅을 파헤쳐서라도 도역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최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 무덤에 나를 위한 또 다른 빈자리를 예약해 두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이 땅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쏟아졌지만 불행한 나는 내 죄, 내 심장에 묻은 그 검은 얼룩은 계절 비로 씻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이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손들이 뻗어나와 내 트럭 바퀴를 쇠사슬로 묶고 싶어하는 듯한 끈적한 늪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 어딘가에서 트럭이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엔진 엑셀을 밟아도 연기와 고무 타는 냄새만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그 언덕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나는 삽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발밑의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음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역의 비명은 이제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돌 밑에서, 그리고 젖은 땅 자체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나는 그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겁쟁이 놈아, 나 좀 꺼내줘. 그들이 나를 산채로 태우고 있어. 민준아, 최 선생님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곡을 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마침내 최 선생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속에서 나는 내 혈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올려두었던 최 선생님의 그 무거운 비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깊은 금이가 있었고 마치 밑에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밀어 올려 돌을 두 동강 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악몽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공포 속에서 광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젖고 무거운 흙을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얼굴은 진흙범벅이었고 입안에서는 무덤 흙맛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역을 꺼내야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나를 가만히 두게 하려면 이 저주받은 이웃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살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갑자기 삽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판석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손으로 진흙을 치웠을 때 나무 판자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대신 나는 흙 위로 삐져나온 최 선생님의 차갑고 뒤틀린 손가락들을 마주했습니다. 마치 그는 내내 팔짱을 낀 채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졌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끄러져 구덩이 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도역에 부어오르고 푸르스름한 시체 위로 말입니다. 그 좁은 공간의 악취는 너무 강해서 눈이 따가웠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도역의 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화로에서 꺼낸 듯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빨리 일어나 그 저주받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무덤 가장자리가 이상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벽에 손을 뻗으려 해도 젖은 흙이 미끄러져 내려 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애원하며 돌 가장자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갑자기 해골처럼 마른 두 손이 철집게처럼 내 양쪽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서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그의 키는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나를 비웃고 있는 포식자 동물 같은 그의 하얀 치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 아니, 눈은 없었습니다. 오직 증오로 가득 찬 두 개의 깊은 구멍뿐이었습니다. 그의 뼈들이 서로 마찰하는 듯한, 바위를 바위에 가는 듯한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온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서두르는구나. 도혁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동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글쎄, 난 너무 친절해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란다. 여기 내 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지. 공포가 내 온 존재를 마비시켰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밑에 도혁의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묻었던 바로 그 시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고 그저 응고된 검은 피로 가득 찬 두 개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뜨겁고 떨리는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기이한 힘으로 나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간청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시체를 멀리 가져갈게요. 제 집으로 데려갈게요. 제발 보내주세요. 하지만 최 선생님은 그저 그 빈 구멍으로 나를 지켜볼 뿐이었고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내 어깨 위로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벽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내 삽을 들고 차분하게 무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삽 한 번의 흙은 내 가슴 위로 쏟아지는 납산더미 같았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쉴 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최 선생님, 제발, 안 돼요. 난 아직 살아있어요. 들려요? 난 숨 쉬고 있다고요. 나를 산채로 묻지 마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천둥소리와 도역의 그 소름 끼치고 단절된 웃음소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역은 웃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흙이 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무게가 내 가슴의 갈비뼈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역은 나를 아주 세게 잡고 마치 내가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내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환영해 민준아. 환영해 오랜 친구. 여기서 우린 아주 즐거울 거야. 민준아, 여기서 시간은 끝난단다. 영원히. 우리 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뼈가 하나가 될 때까지 말이야. 흙이 턱 밑까지 찼습니다. 나는 이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내 입안은 차가운 흙과 땅속을 기어다니는 벌레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선생님이 발로 무거운 비석을 밀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돌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전하여 제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절대적인 어둠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내 폐를 짓누르는 수톤의 흙 무게와 내 얼굴 위를 즐겁게 기어다니는 도역의 긴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태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며 달빛을 보지 못합니다. 최 선생님의 이름이 적힌 이 검고 오래된 돌 밑에 지금 세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평온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발밑에는 자신의 자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줄 2명의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역은 아직도 저 세상의 고문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최 선생님의 영원한 자장가가 되기 위해 내 억눌린 비명과 함께 산채로 묻혔습니다. 혹시라도 그 오래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혹은 타버린 흙과 부패한 살점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밑, 그 좁은 2미터의 방에서 아직도 그 저주받은 3천만 원 때문에 서로 싸우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오기를, 탐욕스러운 사람, 죄지은 사람이 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자리를 바꾸고 그들의 발에 이 저주받은 쇠사슬을 채울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바로 밑에 있어요. 당신의 발밑 바로 밑에요. 제 채널에서 공유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쓴 것이며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복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새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